네, 뉴욕 증시는 간밤에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있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무역 적자,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어 지금 전반적인 여건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희 최윤재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과 기술주 주도로 상승했다라고 헤드라인을 잡아주셨는데 국채금리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가 선전을 왜 했지라는 생각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뉴욕장의 포인트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95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2019년 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뭐 그거에는 상관없이 역시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기술주 그다음에 은행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주가 특히 좀 강했는데요. 종목별로 보면은 엠코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4% 상승했고, AMD가 3.7% 상승, 역시 자이링스도 3.8%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 상승했고요. 마블 테크놀로지가 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주들은 1에서 2% 정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항공주들도 여전히 강했습니다. 뭐 델타 항공,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4에서 5%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라이다 기업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어제 5% 상승했고,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솔리드 파워가 10% 상승,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라고 있는데 5.6% 상승, 그다음에 리비안 피스커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4%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관련 주식 알코아가 9.8% 상승,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EV고가 11.2% 급등, 그다음에 역시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블리크 차징도 7.6% 상승, 차지포인트 홀딩스도 2.4% 상승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5.5% 급등을 했고요. 암젠이 7.8% 상승했는데 1분기에 60억 달러까지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그저께 좋은 실적을 발표한 원세미컨덕터가 또 6% 상승했는데요. 아이비들, 도이치 스티펄, 그다음에 미주호 등에서는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많게는 75달러, 적게는 60달러 후반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다음에 바클레이스 증권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성장을 낙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기업으로는 리오토, 니오 등의 이제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리오토는 38달러, 니오는 34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밸런스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암홀딩스의 M&A가 지금 실패됐는데요. 다른 IT 메가캡 기업들의 지금 M&A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액티비전 분리자들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등이 지금 펠로톤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95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M&A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의 성공 가능성을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연초에 좀 많네요. 네, M&A 이슈가 많아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의 등락까지 굉장히 뭐 다이나믹하게 좀 펼쳐지고 있는 장중의 흐름 연출됐습니다. 일단 저희 국채금리부터 챙겨볼게요, 전문가님. 지금 2%에 육박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1.96, 뭐 97 이렇게 좀 찍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편안해 보였거든요. 일단 겉으로도 그랬는데 CPI 예측치 때문에 일단 금리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당연히 그것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CPI 지수가 발표되면은 오히려 뭐 뉴스에 조금 오히려 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데 장중에는 2%좀 넘어갈 것으로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라는 그 라인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크게 경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숫자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앞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전에 이제 뭐 예측을 한다면 결국에는 기술주는 더 이상 조금 올라가기가 조금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앞서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얘기해 네, 주신 거 그래서 맞으세요? 말씀드린 예. 거고요. 얼마 전에 정고점이 한 14,500 정도 되는데
좀 거기 라인이 역시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좀 크게 오버슈팅이 일어나 가지고 2%를 훨씬 상회하면은 역시 기술주는 또 한번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6만기 국채금리가 2.1에서 많으면 2.2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터치를 하고 내려올 가능성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2%대 안착입니까? 보시는 게? 일단은 좀 터치하고 좀 내려오다가 어떻게 좀 매물이 어떻게 좀 소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안착이 될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선전했다라는 점을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을 해주셨고 2% 위로 돌파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은행주가 다 올랐어요. 뭐 네.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해서 은행주의 선전 펼쳐집니다. 이거는 따라가도 되는 건지 좀 봐주세요. 은행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2%까지 또 예상을 해주시니까 네. 은행주로 매기가 계속 몰릴까 싶어요. 지금 상황이. 워낙에 월가에서도 올해 뷰 좋게 내놨죠. 은행주에 대해서. 그렇죠. 뭐 금리 인상이기 은행주야 때문에. 뭐 대표적인 금리 상승 수혜주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한번 웰스파고 한번 보겠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웰스파고. 네. 예.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고점 돌파하고 뭐 기술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차트 좋네요.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어디가 고점이다라고는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여기서 뭐 따라가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좀 안 오른 거 네. 좀 사자 이런 입장이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많이 올라도 한 2, 3% 정도밖에 안 오르고 뭐 진짜 많이 오르면 4, 5% 정도 오르는데 과연 서학개미들이 좋아할까 그거는 약간 좀 의심이 들고요. 다른 좀 변동성이 있는 주식들이 서학개미들이 워낙 좋아하고 기술주 쪽으로 좋아하니까 변동폭이 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은행주야 저는 개인적인 취향에 좀 놓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안에서도 사업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은행주 보려면은 탑픽은 웰스파고라고 지목해 주신 네, 게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인 미국의 이제 상업은행, 이제 커머셜 뱅크 중에서는 웰스파고가 4위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탄력이 있죠. 뭐 제일 큰 데는 이제 JP 모건이고 그렇지만은 상승 탄력이 다른데 이제 1% 오르면은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한 2%뭐 많이 오르면 3%까지도 오르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은행주는 웰스파고에 좀만 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 적자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제 회복의 격차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일시적인 무역 적자로 봐야 될까요? 많이 나왔어요. 적자가. 네, 무역 적자는 뭐 미국의 이제 고질적인데요. 그거는 네.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게 이제 뭐 금융시장이나 뭐 전체적인 뭐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고, 그게 뭐 아주 뭐 격차가 뭐 무역 적자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적으로 미국은 뭐 안고 가야 될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A 관련해서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결국에 안 됐어요. 네, ARM을 결국 매각 무산이 됐다. 이건 어제 장중에도 우리 시장에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될지 네, 이걸 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뭐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안 보고 받을 거라고 있고 보세요? 지금 어제도 뭐 소폭 한 1%대 중반에 상승을 했는데 뭐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인수를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는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주가는 이미 좀 그런 악재도 이미 선반영해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결국엔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에 따라서도 여전히 기업들의 급등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파이자가 안 좋았어요. 좀 플레이가 좀 둔탁해졌고 올해 뷰도 별로 안 좋고 생각보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에 의하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백신 생산 또 중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이제 길게 음봉이 떨어지면서 마감이 된 점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에 뭐 치폴레라던가 할리데이비슨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주가도 튀어 올랐거든요. 할리데이비슨의 주가 상승 의미 있다고 보세요, 이거?
할리 데이비스는 워낙 이제 매니아층이 많으니까 비싼 오토바이가 많이 워낙 팔렸다고 이제 뭐 하더라고요. 고가의 오토바이니까 예. 많으면 뭐 비싼 거는 뭐 3, 4천만 원 이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저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이익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영업이익률이 21년도에 한 2분기,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원래는 영업이익률이 한 15% 이상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회복을 했다는 것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이게 가지는 의미가 전문가님 소비 심리가 이제 이거 고가의 제품이고 필요한 필수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는 징표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결국에는 오토바이는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면 타는 그러게요. 거니까 네. 저는 결국에는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엔데믹으로 가면서 조금 실적이 좀 돌아서지 않느냐 좀 큰 의미에서는 좀 그렇게 보고 네. 있고요. 할리 데이비슨은 장기적으로는 저는 매수할 만한 주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솔직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치폴레는 예상외로 잘 나가지고 좀 의외인데 역시 실적은 저는 좀 예단하기보다는 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네.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어제 한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이제 매출은 상회했고 컨센 상회했고 컨센 하회했고 그다음에 EPS는 상회를 했는데 역시 그것보다는 가이던스 22년 매출 전망이 월가의 전망치보다는 역시 안 좋게 가이던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뭐 오토바이를 타고 외식을 나가고 하는 것도 다 리오프닝이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님께서 이제 포커싱을 이쪽에다 맞춰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큰 맥락에서는 같이 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또 아쉬웠습니다.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연출됐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장이 좀 혼탁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세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하면서 지수는 네. 같이 올랐다가 이제 빠졌는데요. 네. 역시 저는 만약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쉬어간다고 보면은 어제 약간은 고점 징후가 좀 나왔죠. 고점 징후가 나왔는데 좀 쉬어간다고 보면은 다른 종목들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은 제가 한 2,800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것이다 했는데 한 2,700 한 7, 80에서 지금 좀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한번 그 저항을 뚫을 것인지 한번 시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역시 종목별로는 뭐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금 우세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결국에는 저는 뭐 시초가는 어느 정도 상승하겠지만은 치열하게 좀 눈치 보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제한된 등락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수익 창출 기회는 좀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만은 종목에 대한 집중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플레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도 뉴욕 증시는 상승을 일궈냈습니다. 네,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좀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방증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이어받을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에 좀 큰 기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지 여전히 리오프닝 관련된 긍정적인 시각 내비치고 있는데요. 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